지금 중요 기출문제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여진 걸 고르래요. 그럼 이 문제를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푸는 요령은 뭐냐면 이런 거죠. 1번부터 두 개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 절대 푸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 문제가 나오면 딱 뭐만 찾는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에서 가격만 찾으면 끝이죠. 무슨 가격을 찾는다? 네, 아파트 수요니까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답이죠. 찾아볼까요? 3번에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럼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인 거죠. 맞죠? 그럼 몇 초 만에 풀죠? 1초? 1초는 너무 심하죠. 한 20초 정도면 풀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을 전략해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찾았어요. 근데 얘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아파트 임대료라고 나와요. 매매활동에서 주고받는 게 가격이죠, 여러분. 매매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가격이라고요. 그럼 임대차 활동에서 주고받는 가격이 임대료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가격인 거죠.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사실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 있으면 헷갈리신다고요. 대체제 가격이 있어도 헷갈려요. 왜? 가격만 기억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수요면 아파트 가격만 찾자. 끝. 되셨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개별 수요, 시장 수요가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만 보고 말 거예요. 시장에 갑하고 을이 산답니다. 둘밖에 없대요. 그럼 시장 전체를 만들면 이 둘을 더하면 되겠죠? 그때 갑은 단위당 가격, 하나당 가격 100원일 때 50개를 사겠다고 얘기했고, 이제 을은 단위당 가격 100원일 때 60개를 사겠다고 얘기했죠. 되시죠?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재화의 단위당 가격, 하나당 가격이 100원일 때 총 몇 개를 사겠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 둘을 더하면 되죠? 수직으로 수평으로? 수평으로 더했죠. 그래서 110이 나오겠죠. 그럼 110이 되면 얘가 좌측으로 지금 우측으로 펼쳐나간 것보다 더 많이 펼쳐나가져 있죠. 그럼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장 내 개별 수요 A, 개별 수요의 수평적인 결합이 시장 수요가 되고 온가요? 이거 수직적 결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수평적 결합이 시장 수요가 되고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해진다. 맞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잠깐만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수요만 자세히 설명하고 공급을 아까 공급은 정말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초과이윤 발생하니까 경쟁 나타나서 신규 공급량 증가. 가격과 공급량 비례. 가격이 떨어지면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하니까 정상이윤을 회복할 때까지 공급량 감소.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 얘기했던 거죠. 그때 공급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사전적 개념이죠. 판량이다, 팔량이다? 팔량인 거고 유효 공급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분이 아무리 주택을 팔고 싶어요 얘기해봤자 그런 사람이 늘어봤자 시장 가격에 효과를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고자 하는 욕구에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공급 능력에는 크게 건축 능력 들어가나요? 지어서 공급하는 것. 그럼 얘는 신규 주택의 공급이죠? 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한다? 유량 공급이라고 얘기하죠.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공급하니까. 그 다음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팔기 위해 내놓는 것도 공급이죠. 그럼 얘는 기존 주택의 공급이겠죠. 기존 주택의 공급을 있어 보이게 저량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저량의 공급자고 신규 주택의 공급자는 유량의 공급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여기서 하나만 살짝만 살펴볼게요. 잠깐만 보실까요? 1지역시장이 있습니다. 1지역시장에 주택 공급량이 100이래요. 수요량이 100이었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택시장이라고 보면 집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얘가 100 같다면 물리적인 주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리적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다.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주택이 노후화가 진행되나요? 진행되지 않나요? 진행되죠.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 1지역에 주택을 얼마만큼 공급할지를 신규주택 공급해 줘야 될까요? 이제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세대수가 100세대가 사는 지역이 있어요. 주택이 100채가 공급돼 있대요. 그럼 지금 다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 시장에서는 신규주택 공급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O다 X다? X예요. 왜 X냐면 이 주택들이 노후화를 겪는다? 그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때가 온다? 맞나요? 그럼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보세요. 어떤 한 지역의 신규주택 공급량의 결정은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상태를 분석해 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오죠? 그럼 얘를 알아듣지 못하게 바꿔볼게요. 어떤 한 지역의 유량 공급량의 결정은 저량 공급의 상태를 분석해 봄에 따라 알 수 있다. 오죠? 이걸 아셔야지만 이 문장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렇게 나오면 되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공급의 법칙만 비례관계죠.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 조합, 곡선 하나로 나타난다. 똑같아요. 시장의 중심 오로지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만. 그래서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렸죠. 맞아요? 그럼 지금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인 점 2개 찍고 이 둘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선이 나오더라. 공급 곡선. 그래서 지금 공급 하나가 무엇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 하나가 공급자의 마음이 곡선 하나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지금 공급 곡선은 상향, 우측으로 감에 따라 위로 올라가죠? 아까는 우하향 곡선, 얘는 우상향 곡선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의 모양을 갖는 이유는 공급의 법칙 때문이다. 맞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우상향하는 곡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때 이 내용은 아까 수요랑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격이 올라가면 달라진 가격에서 공급량이 변화하겠죠? 똑같죠? 그러면 점이 A점에서 B점으로 변화하죠? 동일 곡선 상에서. 그러니까 얘는 곡선의 변화가 아니니까 공급의 변화가 아니고 얘가 공급량의 변화라는 얘기죠. 가격은 하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수요랑 똑같은 거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와 똑같이 분석하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제발 돼야 됩니다. 그럼 이쪽 보세요. 기술 향상이 나타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건가요? 가격 이외가? 가격 이외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동일한 가격에서 지금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기술 혁신에 따라? 그러면 지금 삐져나간 점이 2개가 나왔고 우측으로 얘를 연결하면 또 다른 곡선이 나왔다? 곡선의 변화죠? 공급의 변화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죠. 하실 수 있겠죠?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식은 무조건 공급의 변화라고 대답하자. 곡선의 변화라고 대답하자. 다 가격 이외다. 뭐만 주의하자? 해당 재화의 가격만 공급량의 변화. 걔만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렇게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공급의 법칙, 우상향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럼 이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 곡선이 일반적인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볼펜, 칠판 지우개, 자동차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늘릴 수 있죠? 그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옮겨진 점이 있고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곡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 재화라면. 그런데 이제 비교할 건 얘만 비교하면 되겠죠. 아까 봤던 내용 똑같습니다. 했던 내용인지 보세요. 점이 있었어요. 얘는 가격과 공급량의 조합입니다. 전체 토지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수 있나요? 물리적 토지의 절대량? 늘릴 수 없죠. 이 점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네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면 무슨 선이 된다? 수직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하나도 못 늘리기 때문인 거네요. 무슨 성 때문이다? 부증성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특정 용도 토지의 공급 곡선이 되면 특정 용도 토지의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한대로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가 가능하죠? 여기로 찍히겠죠?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 내용까지도 한번 보신 기억만 있으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절 보세요. 볼까요? 얘 수요인가요, 여러분? 공급인가요? 수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하향하는 곡선이니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얘는 공급 곡선인가요? 맞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때가 있나요? 네라고 대답하시면 큰일 나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졌다는 얘기는 이 곡선이 똑같이 겹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같은 거냐면 지금 얘가 같은 게 균형이죠? 교차하는 점이. 그럼 균형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얘는 수요량, 수요 곡선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수요량이죠? 공급 곡선에서 이 점 따라 내려가면 공급량이죠? 그래서 지금 뭐와 뭐가 같은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이게 균형인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점이 이동되면 이 점이 이동이 되면 어디로든지 이동이 되면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할까요?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이 우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균형점의 판단은 균형의 결정은 균형의 개념부터 출발해요. 균형은 같은 거고 뭐와 뭐가 같은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 균형의 결정은 이 둘이 교차하는 점인가요? 지금 교차하는 점이었죠? 그래서 점의 비교. 우리 시험에 점을 갖고 함정 파는 건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문제 안 내요. 그래서 틀렸다고 문제 안 낸다고요. 그런데 점은 만나는 점은 크게 둘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건 뭐 하는 거고? 교차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얘가 왜 이러죠? 이렇게 되는 건 얘는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접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무효접,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 그게 곧 최적 포트폴리오였죠. 이거는 교차하는 점, 만나는 점으로 함정 판다고요. 유일해요, 얘가.
얘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교차, 교차, 교차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고. 따라해 보세요. 무효접. 다시 무효접. 무효점이라고 외워도 접이 보이겠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균형의 결정에서 우리가 왼수했던 부분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이제 조합이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 칠판. 얘 수요, 얘 공급, 둘이 교차한 점 균형.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균형 가격.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이죠. 균형 거래량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죠. QD, QS 시험 문제의 수요량은 QD, 공급량은 QS라고 줍니다. 괄호에. 그것까지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수요는 디맨드죠. 그래서 D, S는 서플라이, 그래서 공급량, Q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균형 가격을 구해라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구하라는 거니까 무엇과 무엇을 같게 놓고 풀면 된다? QD와 QS를 같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균형점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균형을 구하는 문제를 내겠죠. 오늘 메일 정리 노트 받으셨죠? 네. 거기 보시면 3번에 3번.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 QS는 4P. 뭐 이런 식으로 주죠. 잠깐만 이제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A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공급량이 QS는 4P래요. 4P. 4P. 그리고 수요 함수를 줬는데 얘는 공급이고 수요 함수를 줬는데 이 수요 함수가 처음에는 얼마였대요? QD1은 200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그 다음 이 수요가 변하는데 얘는 수요 1이고 수요 2로 변하는데 이렇게 변했을 때 QD2는 2500 마이너스 P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균형 가격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자, 문제 풀 때. 원래 정상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아질 때가 균형이니까?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가 이게 균형인 거죠, 여러분. 그럼 이때 식을 놓고 QD와 QS를 같게 놓고 푸시면 돼요. 결론은 지금 QS와 QD1을 같게 놓고 푼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둘이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식이 4P는 2000-P인가요? 맞죠?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면 좌변으로 이항이 되면 P끼리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좌변으로 이항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였던 건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4P 플러스 P니까 얼마? 5P. 그렇죠? 얘는 2000이 남았죠? 그럼 P는 얼마? 400. 계산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같게 놓고 풀면 얘와 얘가 같은 거죠. 그럼 4P는 2500 마이너스 P. 지금 뭔가 찾아드리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붙어서 넘어가니까 플러스 P가 돼서 얘도 5P네요. 5P는 2500이죠. 그래서 P는 얼마다? 500. 그럼 가격은 얼마만큼 상승? 100 상승. 이게 답인 겁니다. 100 상승이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다 적어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치를 지금 제가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안 그럼 좀 헷갈려요.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공급 함수죠, 얘는.
공급 함수입니다. 그럼 QS는 공급량이죠. P는 가격이죠.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죠, 지금. 되셨어요? 그러면 수요 함수는 수요량과 가격은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아니,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고 줘놓고 여기가 플러스 P면 미친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공급 함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와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얘는 마이너스 P고 얘는 플러스 P지만 결과적으로는 넘어가서 더하니까 플러스로 고쳐서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되세요? 그러니까 P끼리 지금 더하는데 얘 4P고 얘 마이너스 1P지만 얘를 그냥 더하면 3이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마이너스를 띄고 더하면 5란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얘는 분리수거를 하면 돼요. P는 P끼리, 금액은 금액끼리만 모으면 돼요. 그리고 금액은 무조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시면 돼요. 되세요? 그리고 나눠주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대로 보세요.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저는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저는 얘를 이 식을 줄인 거예요, 지금. 4P죠? 마이너스 P죠? 얘 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띄고 더하면 5죠? 5P는 2000이죠? 얘는 금액이 2000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200이 있으면 얘에서 얘를 빼겠죠? 그럼 P는 얼마? P는 5 곱하기 P가 2000이니까 5로 나눠주면 얘가 4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푼다고요. 다시 분리수거. 4P죠? 마이너스 P죠? 마이너스 빼고 더하면 5P죠? 얘 2500이죠? 그럼 5P는 2500만 적어놓고 나눠버린다고요, 그냥. 이걸 적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가 또 나왔던 거죠. 수요량과 공급량을 줬어요. 이게 다 문제로 있는데 수요량, 공급량이 있는데 이때 수요량이 얘는 150, 얘는 100이래요. 얘가 120이고 110이래요. 100이고 100이래요. 이렇게 줍니다. 그때 가격을 줬어요. 얘는 500, 400, 600, 700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가격이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렇게 준 거죠. 보기가 두 개 더 있겠죠. 이렇게 준 다음에 균형 가격을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균형의 정의를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균형의 정의가 뭐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잖아요. 그럼 얘 둘이 같잖아요, 지금. 예? 그럼 균형 가격은 얘죠.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요, 기출문제. 이 문제도 당연히 나온 문제고. 그래서 균형이란 무엇과 무엇이 같을 때를 균형이라고 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가 균형이라고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설명을 드려본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식에서 잠깐만 여기 보세요. 얘를 지워 놓을게요. 얘를 지워 놓고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적어 놓고 풀게요. 지금 QS는 4P라고 있었어요. QD는 2000 마이너스 P죠. 이렇게 있었죠, 처음에. 우리 균형 가격 이 상태에서 구했죠? 5P는 2000, P는 400 구했어요. 그러면 P 400을 구하면 얘는 균형 가격인가요, 여러분? 맞죠? 그럼 균형 가격을 집어넣으면 균형 거래량이 나오겠죠? 균형을 집어넣으면 균형이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 이 균형 가격 P400을 P 대신에 대입시키면
4 곱하기 400은 1600이 나오죠. 그럼 이때 수요량은 얼마일까요? 1600이죠. 왜?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이죠, 얘가. 균형 거래량은 여기서 풀어도 나오고 여기서 풀어도 나와야 될 거잖아요.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400을 집어넣으면 1600이죠. 2000 마이너스 400이니까 보통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편하겠죠. 계산 수치가 뭐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빼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더 편하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균형 가격은 얼마만큼 변하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로 또 문제를 냈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까지 나와도 문제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산 문제를 제가 열심히 연습을 시켜드렸죠. 이미 멘토링 동영상에서. 이것보다 더한 문제도 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균형점의 이동 탄력성 부분하고 내용을 탁탁탁 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제가 심화이론 끝난 다음에 문제를 기본적으로 웬만한 건 다 푸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잘 따라와 보세요. 힘내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